한결선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크지요. 뭐 미증시도 출렁거리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도 그러는데, 자, 뭐 AI 시대가 대세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AI 대장주들도 있고요.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수혜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의 우려는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최근 미 증시가 많이 빠졌죠. 뭐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 한번 볼까요? 최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많이 빠졌죠. 한때 뭐 45,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뭐 지난 2025년 1월 때까지 좀 밀렸고요. 최근 나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봉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점검을 했지만은 요 하단 추세선상을 이탈을 하면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이유를 알고 보면 수긍이 가죠. 왜 그래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국 시장, 중국하고 지금 엄청나게 붙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2024년 8월 달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죠. 저는 일단 저점을 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좀 차이점이 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 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2024년도 하반기에 달릴 때 국내 증시는 어땠어요? 예,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코스피 지수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전혀 움직이질 못했죠. 최근에 조금 반등 나온 거 외에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국내 증시까지 같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미국 기술주들도 많이 빠졌죠.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가 지금 주당 150달러까지 갔다가 뭐 많이 미끌렸죠? 예, 많이 좀 밀려가지고 지금 108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근데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예, 엔비디아 지금 어디까지 올랐어요? 대체 실적 좋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블랙웰이 공급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좀 우려했는데 2023년도 주당 18, 20달러에서 지금 140달러 올랐어요. 2년 동안 얼마큼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20달러가 거의 7000%.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줘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블랙웰이 공급 지연되니까 좀 주춤거리는 부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최근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얘도 이제 뭐 지분 매각 이후에 출렁거리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 좀 매각 이슈가 있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럼 TSMC를 한번 볼까요? TSMC도 엄밀히 얘기하면 2024년도부터 쭉 올랐어요. 워낙 지금 뭐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독보적인 구축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 시장 공급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굴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따라서 미 증시가 이렇다고 해서 국내 주가들이 못 간다.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대세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트럼프 관세 정책은 상당히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예,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는 계속 갈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시장도 최근에 저점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관련된 뉴스들 아마 며칠 전부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최근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코실적 나온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낸드 가격을 슬슬 인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격을 인상한다? 아니, 반도체 경기 안 좋다는데. 낸드 가격? 이거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수요 부진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쭉 빠졌다가, 지금 최근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요 가격이 슬슬 인상되는 요 초기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기 단계. 이 초기 단계.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도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렵고 공급 과잉 때문에 어려웠지만 뭐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정책 때문에 중국 공급하지 말아라 뭐하라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예,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왔던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 AI 시장이 주춤거릴 수는 있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거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AI 칩에서 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HBM도 있지만 뭐 유리기판 쪽, 특히 이제 AI 시장의 칩의 미세화, 그다음 발열, 그다음에 더 많은 집적도를 위해서는 뭐예요? HM도 필요하지만 유리기판도 필요하죠. 최근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부품이나 장비나 소재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대세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 얘기는 지난번에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죠. 예, 브로드컴. 그렇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최근 내용들 보면은 예, 호실적 나왔던 부분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나 메타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해서 7군데를 좀 확보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블랙일 지연 공급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쪽 얘기 때문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출렁거리긴 했죠. 하지만 AI 대장주들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받는 건 맞지만 완전히 추세 붕괴 정도는 아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국내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감안을 하고 놓고 본다면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일정들 후속 내용들을 보면은 뭐 과거에 뭐 2010년대 기술 촉발이 됐었고요. 특히 일본에서 원래 개발이 됐었습니다. 초기에 처음 개발된 거는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예, 개발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텔의 유리코어 기판 개발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본격화되는 시장을 누가 잡을 거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잡긴 할 텐데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와 SKC 그리고 거기 양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들어가겠죠. 이건 뭐 AI 시대는 대세니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뭐냐? 이제 과거에 실리콘 기판 이거를 뭐예요? 발열 열이 많이 나오고 회로 집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HBM을 하고 SoC 칩을 장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뭐예요? 유리기판으로 바꾸는 거죠. 실리콘 익스포즈로 바꾸는 거예요. 예. 6기 익스포즈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리콘에서 6기로 바뀌었다가 이제 유리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과정들. 그래서 제가 뭐 요 자료를 좀 하나 가져오면서 공정을 한번 제가 쭉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글래스코 유리기판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쵸? 예,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래서 뭐 글래스코어를 원판을 준비하고 TGV 미세 가공 레이저 가공을 해가지고 자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롭틱스나 FKF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웻 에칭. 이 드라이 에칭하고 웻 에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웻 에칭을 통해서 이거를 자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램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그다음에 FNS 테크 장비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시드 레이어 과정.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예, 유리기판, 잘라낸 유리기판을 했다가 이제 회로도를 입히기 전 단계. 대표적으로 AMAT가 있고 Y시캠. 최근에 Y시캠이 한참 막 떴었죠? 예, YMT하고 소재 쪽. 요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드라이필름 리지트라 해가지고 이 막을 입히는 거예요. 막을. 대표적으로 Y시캠, 이 소재 쪽. 드라이필름 쪽에. 그리고 이제 노광목 형상을 하는데 여기에도 소재 장비 쪽으로 Y시캠하고 AMAT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구리 도금을 하는데 이제 자르는 거죠. 구리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리를 제거하고 다시 이거를 플래팅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자회사죠. 앱솔릭스가 지금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업 백엔드 공정에서는 또 이제 여러 공정들이 하는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을 어떤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진행이 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 과정들이 반복. 그렇죠? 반복되는데 여기에 어떤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냐 우리는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SKC 삼성전기인데 아까 앱솔루트 이제 그 합작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도고요. 아까 장비주에서 자주 언급되는 피롭틱스, 그죠? 또 캠트로닉스, Y시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 쪽, 예, 소재 쪽 회사인 PIE라고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또 토모큐브도 좀 소재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 자, PI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어이구 장난 아니에요. 예. 5,000원부터 지금 14,000원 한 3배 쫙 갔다가 조정 주고 다시 가고 있는 모습들. SKC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시장과 함께 조정을 받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 박스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예. 많이 좀 밀려 있죠. 필옵틱스. 아까 장비주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좀 보고 있는데 필옵틱스가 과거에 2024년도 상반기 때 한번 불끈하고 만원대부터 3만원대 올라오고 그리고 한 거의 10개월간 조정을 받고 나서 2025년도 연초에 부각이 되고 2만원대부터 5만원까지 올라오고 최근에 조정을 줬습니다.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주봉상을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뭐예요? 1차 랠리 후 예, 1차 랠리 후 다시 2차 그리고 잠깐 숨고르기 3차를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연초 2025년도 1월부터 생각한다면 뭐 15,000, 16,000원대부터 27,000원까지 올라왔고 말 그대로 필옵틱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 달간 눌림을 주고 다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Y시캠 마찬가지. 기술적인 주가 흐름들이 비슷비슷하죠. 예, 2024년도 상반기 때 크게 부각되고 연초에 부각되고 다시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 그죠? 그래서 토모큐브도 지금 상장한 지 많이 되지 않았는데 12,000원, 13,000원까지 내려왔다가 22,000원 더블 찍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했던 종목은 태성인데 최근에 얘는 유상증자를 진행을 좀 했어요. 그 유상증자 물량이 있습니다. 얘가 뭐 2024년도 상반기 때 거의 뭐 3, 4천원 주가가 4만원까지 10배 이상 대박 났던 종목이죠.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물량 부담이 좀 있습니다. 태성은.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선호한 종목은 역시 필옵틱스고요. 그 다음에 뭐 SKC는 당연한 거고 Y시캠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식각 관련된 장비주죠. 한미나 주성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긴 맞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거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다지는 건 맞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두들겨 맞고 있다. 왜? 너무 많이 갔다. 그죠?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좀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 양산들, 브로드컴이나 여러 가지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다. 이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트럼프,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술주들이 빠지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빠지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왜?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도 반도체 바닥 가능성과 함께 AI 시대 대세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부품주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한동안 HM도 갔지만 이제는 유리기판이 AI 칩의 대세죠, 대세. 예, 요거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주 관련해서는 이미 장중에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관련주도 뭐가 있고 뭐를 해 우리가 진행할지에 대한 요 내용들을 다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들어오는 입장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 아래 동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면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경기가 바닥 다지고 유리기판 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출렁거리긴 하지만은 예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많이 다르다. 이 부분만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시장은 악재들이 반영되는 구간입니다.